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좀 비가 내리는 화요일 오전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이요. 계속해서 횡보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기관들과 국가들이 지금 또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제 채널을 비롯해서 이 모든 유튜버 분들의 채널을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S&P 500과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소폭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시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0.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개별주들을 보셔도요, 지금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절반 가까이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까지 88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1분기 기업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정도 감소할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수치는요, 2020년 2분기, 코로나가 이제 터졌던 그 직후죠. 그때 31.6% 감소한 이후에 가장 크게 지금 줄어드는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긴장을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미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요, 이 전문가들은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에 이제 크게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아무리 좀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더라도 투자자들이 좀 실망할 정도의 상승에 그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가령 코카콜라 같은 경우 어제 발표가 됐는데 순이익이나 매출이 다 증가를 했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0.6%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카고 연은의 이 국가활동지수, 전미활동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보시면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예측치를 더 하회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수치가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에 대한 지금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지금 시카고 연준이 관할하는 지역들의 어떤 경기 상황들, 이 경제활동 상황들을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번 5월 4일에 0.25%포인트 금리를 상승할 거라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일주일여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마도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시장에서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좀 중요한 일정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을 미국 1분기 GDP 발표, 그리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개 지표 발표를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줄줄이 이어질 텐데요. 화수목,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목요일까지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인텔, 이 회사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은 현재 27K에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여러 가지 관점들을 뒤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오늘 9시를 기준으로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노스도 47%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투심도 지금 잘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지금 53, 이틀 연속 53으로 지금 중립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관심은 떠나지 않았고요. 이 시장의 흐름이 조금만 반등되는 움직임을 보여도 아마 투심은 또 순식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VD 차트도 보시면요. 파이어 차트 먼저 보시면은 지금 26.7K에서 지금 강하게 매수벽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 매도벽은 신규로 형성된 거 없이 지금 30.4K 그리고 31K에서 현재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래들 움직임을 좀 보시면 가장 큰 고래인 지금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했고 여기서 홀딩을 하다가 또 일정 부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홀딩을 했는데 또 상당 부분 물량을 또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도요. 저 이 시점에서 일정 물량 매입을 했고 또 부분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현재 상당 부분의 물량을 지금 매도를 한 상태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고래, 이번 상승장에서 좀 갈색 고래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도요, 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지금 매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녹색 고래 같은 경우도 좀 급격하게 많이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던 고래가 바로 이 노란색, 가장 규모가 작은 노란색 고래인데요. 자, 이 지점에서 급격하게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의 전체적인 가격 패턴들, 고래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올 오더스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도세가 훨씬 더 지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반전 움직임들이 나올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이 시장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호재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 회사들이 지금 채택의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들은요, 오늘 하루 동안에 전해진 소식들입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락에서 글로벌 주식 총책임을 맡았던 이 게리 클라크라는 사람이요, 팀을 꾸려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올드스트리트 디지털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10억 달러 규모의 백오피스와 미들오피스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 많이 합류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올드스트리트 디지털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요, 미국 투자회사 인베스코에서 근무했던 닉 베이선이 맡았다고 합니다. 자, 인베스코라고 하는 회사는요,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주식이에요. QQQ라고 나스닥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예, 그걸 이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죠. 자, 그리고 1.5조 달러를 운영하는 미국의 투자 금융사인 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도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체 온체인 펀드인 이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2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펀드는요, 스텔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거래를 진행하고 소유권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텔라 개발 재단에서도 이 해당 펀드에 2천만 달러를 최근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얘기는요, 투자사들이 암호화폐 투자와 더불어서 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ETC 그룹이요, 독일 증권거래소의 제트라에 ETC 그룹 MSCI 디지털 자산 20 ETP를 상장했다고 합니다. 이 ETP는 ETF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이 상품은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상위 20개의 가격 지수를 추정을 하고요, 유로와 미국 달러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 하원 금융위의 공화당 의원들이요, 이 두 번째로 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초안은 첫 번째 법안과 좀 다른 게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연방보험예금기관 소속 기업 및 주 혹은 연방 규제를 받는 비은행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갖다 포함을 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당 초안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길 원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화당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반대를 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이요, 부채 한도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어떤 행정부와 의회가 지금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 국채 시장도요, 지금 이 부채 한도 증액 우려의 충격을 갖다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개월물 초단기 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비트코인에게는 강세 요인이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사예요. NYDIG에서요. 비트코인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기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과 통화정책 위반자들의 책략에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찾는 유효한 투자 옵션으로 비트코인이 평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주도로 계속해서 통화 정책이 좌지우지 되면요, 비트코인의 입지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자, 그리고 외신이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슬람 법을 준수하는 암호화폐가 론칭 예정이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해서 크립토 산업에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들을 크립토 허브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일머니, 중동의 정말 막대한 오일머니들이 계속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는요, 본인들이 비트코인 외에 새로운 암호화폐를 론칭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무슬림 인구의 3에서 4%가 이 새로운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규모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에게는 악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과 비슷한 거죠. 이더리움이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에게 위협이 될까?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로 가는 길들이 다르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죠. 새로운 암호화폐가 나와서 또 성장을 하게 되면요, 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프랑스 금융당국도요, 암호화폐 규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법안에서 모두 다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 금융당국이 다 공백을 메워서 이 암호화폐를 좀 더 잘 규제를 해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들은요, 제가 시간이 가능하면 별도의 컨텐츠들로 좀 계속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브릭스에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19개 국가고요. 지금 GDP 규모로 G7을 압도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탈달러는 자연스럽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중요한 어떤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내러티브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새로운 영상들을 뭐 몇 가지 제작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영상들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IMF가요, 이 아르헨티나에 45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으로 반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G7을 필두로 한 이 서방들이요,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좀 위협적인 존재로 좀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올해 인도에서 열릴 G20에서요, 공통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을 착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IMF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올해 있을 이 규제 이슈가 좀 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기술적 분석가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향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스라고 하는 분은요, 헤이키 나시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자, 요 지점들이에요. 2016년, 그리고 현재 이 지점.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요 지점들을, 세 가지 지점들을 언급을 하면서요, 앞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스토캐스틱 인디케이터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치열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2025년에도 이제 충분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이 앨런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선수처럼요, 이 비트코인의 흐름도요, 호흡,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그리고 스킵, 잠시 이렇게 숨 죽이는 거죠. 그리고 크게 점프하는 이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당시에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홉과 스킵 그리고 점프의 움직임들을 예시로 들어서 지금 현재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킵의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점프할 차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롱텀 홀더들의 SOPR인데요. 이 장기 보유자들의 이 SOPR, 이건 Spent Out Profit Ratio라고 해서 수익권에, 온체인 거래가 수익권에 있는지 아니면 손실에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봅니다. 보통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1을 기준으로 해서요. 1보다 이제 더 위에 있으면 이득 보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저희 이득을 보았던 구간이고, 자, 이 구간은 손해를 봤던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계속 언제였죠? 크립토 윈터 구간이었으니까 계속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요. 지금 하락의 흐름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상승의 모멘텀으로 이제 올라타게 되면은 상승의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패턴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상승세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흐름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격 상승과 흐름이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중에서 크레더블 크립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00달러에서 3만 달러 상반까지 10,000달러 이상 수직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단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차트에서는 이 주요 레벨 리테스트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25,000달러까지 내려가서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건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3만 달러 하방에서 횡보하면서 조정 기간을 갖는 거는 이 주요 저항을 뚫고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기 전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다.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월 중순까지 4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개인의 해석이기 때문에요. 나름의 다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늘 강조를 드립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는 죽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냐 하면은 이 미국 스펙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는 유명한 분이에요. 차마스 팔리아피티아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 사람이 미국의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요, 최근 은행 위기를 암호화폐 탓으로 돌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 단호히 총을 겨누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암호화폐는 죽었고, 미국에서 혁신은 사라지게 되고, 향후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달러는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글래스노드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노출된 활성화된 비트코인의 수가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2년 새 최고폭의 가격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활성화된 비트코인의 시장 공급량 증가는요, 지난주 시작된 비트코인 고래 월렛의 급격한 매도와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시장의 퍼드를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상승을 이루어온 이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을 하니까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사로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이 뭐죠? 뭐 10년 된 지갑이 갑자기 움직였다. 12년 된 지갑이 움직였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코인리스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그런 기사들이 확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고래들이 충분한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내놓는 것이 가능성도 높은데 그런 움직임들이 이 시장에 공포를 주면서 추가적인 개미들의 매도 물량까지 쏟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은 가격 변동성은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도 결국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요, 이 반전이 일어났을 때 많이 떨어지는 만큼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어느 타이밍에 매수라고 매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라켓시 우패드의 관점을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요. 이번 주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자, 25.2K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구간이 무너지면 20K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점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20일 EMA를 뚫고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은 31K와 32.5K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비트코인의 관전 포인트는요, 5가지 정도로 지금 코인텔레그래프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계속 27K에서 지리하게 횡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27.8K와 28K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단기 상승 모멘텀 확보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을 미국 1분기 GDP와 3월 PCE 지표를 봐야 된다. 이 거시경제 상황을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기 보유자들이 거래소 입금해서 손절 물량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단기 매도의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세력들의 BTC 매집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이 향방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전에 이 공포 탐욕 지수가 53이었죠. 현재 중립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투심이 계속해서 악화되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흐름도 이제 어디로 변하게 될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5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계속해서 시황을 전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시장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